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지는 순간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든 아니면 자신의 가치든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의 노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행동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특히 70대, 80대에는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했던 순간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있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던 과거를 후회했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건강을 잃었으며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후회와 미련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버려야 할 행동을 제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나중에 나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내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방송에서는 70대, 80대의 삶을 위협하는 9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했거나 혹은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통해 더욱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 친구를 위해 꼭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들을 결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이런 행동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젊은 시절의 행동이 어떻게 노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예전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들이 바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어느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음과 과식이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술로 풀고 모임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일은 아직 젊으니 괜찮다며 미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그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한 번 잃으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질병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몸을 점점 약화시키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우리 몸을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나 자극적인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의 한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그릇이다. 이 말은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면 삶 전체가 균형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도 약해지고 삶의 활력과 의지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몸을 천천히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 때는 나에게 맞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건강을 챙기는 일이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건강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에 미래의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거나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겪고 그만큼 걱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앞날, 나 자신의 건강, 가게 사정, 심지어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지만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는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이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줄어들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고 자책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걱정은 몸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들었을 뿐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걱정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그게 아이들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고 결국 건강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되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걱정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걱정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연습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스트레스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이 걱정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걱정을 재점검해 보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우리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불필요한 걱정으로 채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혹은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축소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빠지죠. 친구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고립되는 삶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우리의 마음과 몸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80대의 할아버지로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종종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점점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립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무기력감이 하루 종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의 몸이 아닌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세요? 의사의 질문에 그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느끼는 무기력은 몸의 병이 아니라 고립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 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고립이 지속되면 우리는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질병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삶의 의미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변 이웃들과의 인사를 시작으로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누군가와의 대화만으로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립이 지속될 때 삶의 활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지속되면 우리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거나 이 정도쯤이야라며 넘겨버리다가 문제가 커지는 일이 많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삶의 기반이지만 이를 간과하면 우리의 일상과 생존 모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쁜 자녀들을 볼 생각에 약 먹는 것을 가끔 잊곤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늘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겨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작은 방심이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나이 들어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자립 능력 상실까지도 동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자애의 실천으로 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아끼고 보호하는 행위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자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로 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내용물을 담을 수 없듯이 몸이 상하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심혈관 질환,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필수적입니다. 검진을 통해 작은 문제를 찾아내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적당한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거나 야채와 과일 섭취를 게을리하는 경우 노년기에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식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소식을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이란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살아가면서 욕심과 기대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욕심과 기대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삶의 방향과 속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뤄가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크게 실망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들도 나를 이해하고 보답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점점 쌓이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과도해지면 반드시 실망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삶은 결국 내가 움켜쥔 것보다 내려놓은 것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남긴 말씀처럼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이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고 과거와 같은 위치나 역할을 사회에서 얻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면 그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과 기대를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허락되는 날마다 감사하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돌아볼 기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행동이나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선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만족감은 어떠한 욕심보다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작은 배려조차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과 기대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려놓고 베푸는 삶은 가벼움과 평안을 선물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본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립과 외로움은 우리 삶의 큰 걸림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그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하며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립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가까운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작은 행동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모임 또는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에 모두 이롭습니다. 한 어르신은 작은 꽃꽂이 교실에 참석하면서 오랜만에 타인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조금 외롭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순간에는 용기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넷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만족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체 여정을 만든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한 발씩 나아간다면 어느새 그 문제는 우리 삶에서 조금씩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삶을 만들어 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노년을 위협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40년 동안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안정적인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그에게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여기는 병원도 가까워서 좀 더 안전하실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어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한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 거기서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은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고 결국 그는 이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과 친구를 사귀고 운동 모임에도 참여하며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려웠지만 이사를 통해 내 삶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기쁨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선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익숙함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생활 패턴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죠. 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익숙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삶 자체가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작은 용기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변화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